수지 맞은 우리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채우리는 마당집으로 회식을 온 병원 동료들 때문에 진수지를 급하게 물통 속에 감추었고 간호사 윤가림이 왜 김치통이 저기 있냐며 진수지가 들통날 순간이 있었지만 무사히 위기를 넘겼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진수지는 찢어진 엄마의 사진을 보며 그리워하고 최선영은 오래전 낙하사고를 당하여 수술받고 깨어났을 때부터 적은 일기장을 꺼내보는데요. 사실 최선영은 27년 전 수술을 받고 석 달 만에 깨어났지만 몸이 성한 곳이 없어서 재활치료가 필요하여 당장 진장수의 집을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목발에 의지하여 겨우 진장수의 집을 찾아왔지만 장윤자는 최선영에게 매일 울고 엄마를 찾는 수경이에게 엄마는 죽었다며 포기시키고 이제 마음 잡고 살고 있는 애를 이런 꼴로 나타나 다시 흔들면 어떻게 하냐. 정수경이를 데려가고 싶으면 보름 후에 다시 와라. 그 사이에 내가 수경이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충격을 덜 받게 해놓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돌려보낸 후 다시 최선영이 진장수의 집을 찾아오기 전에 이사를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최선영이 지금 친양자 입양 취소 소송을 준비하고 있지만 어디선가 엄마를 잊고 잘 살고 있을 진수경을 다시 찾겠다는 것이 아니라 먼발치에서 생사라도 확인하고 얼굴만이라고 보고 싶은 마음뿐인데요. 그 옛날 장윤자가 최선영에게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장윤자가 중간에서 방해를 해서 두 사람이 못 만나게 할 것 같습니다. 장윤자에게 진수지는 한현성과 잘 되기만 하면 해들 병원 며느리가 되어 쫄딱 망한 집안을 한 번에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큰 대들보나 마찬가지인데 쉽게 최선영에게 노출되게 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수지도 언제까지나 숨어 살 수만은 없었는데요. 한현성은 채우리의 진료실 앞에서 우연히 최선영과 채우리의 통화를 엿듣게 되어 퇴근하는 채우리의 뒤를 밟아 마당집까지 따라왔고 마침 쓰레기를 버리려고 나온 진수지와 채우리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두 사람이 왜 한 집에 같이 사냐며 한현성은 분노에 차서 소리를 질렀지만 진수지는 자신도 채우리 집인 줄 모르고 처음에 계약한 것이라면서 선배와는 이미 다 끝난 사이이고 자꾸 이러면 나는 또 숨을 곳을 찾아 떠날 수밖에 없으니 제발 나를 잊고 선배 인생을 살라고 선을 긋지만 한현성은 배신당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한현성은 진수지가 채우리의 집에 살면서 그동안 자신의 연락은 무시하고 살아온 것에 화가 나서 술을 잔뜩 마시고 오피스텔로 돌아왔지만 현관문을 제대로 열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진나영이 자기가 대신 열어주겠다고 하였는데요. 진나영은 전날 밤 한현성을 집으로 초대하여 저녁 식사를 같이 하였고 한현성 몰래 휴대폰을 바꿔치기 하여 한현성의 폰에 위치 추적 앱을 깔아놓은 상태라 한현성이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속에 온통 진수지의 사진만 가득 채워놓은 한현성의 마음을 진수지로부터 빼앗기 위해 진나영은 못할 짓이 없었는데 진수지의 거주지를 확인하고 술에 취해 돌아온 한현성에게 마치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나며 물었고 한현성은 진수지가 어디 사는지 알아냈다. 그런데 진수지는 내 맘도 몰라주고 나와 끝난 사이라고 했다며 괴로워하였습니다. 진나영을 진수지로 착각하며 한현성은 진나영이 가려는 것을 붙잡았고 두 사람은 밤을 함께 보내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진나영은 자신이 한현성의 오피스텔에 있었던 이유를 한현성이 붙잡아서 그랬다며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도 한현성에게 책임이 있을 것을 암시하였는데요. 한현성의 휴대폰에 위치 추적 어플을 깔아놓았기 때문에 한현성에게 더 자주 자신을 노출시켜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만들어 한현성에게 자신이 진수지보다 더 의미 있는 인연인 것처럼 강조를 할 것입니다. 진나영의 계획에 말려 들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는 한현성은 채우리를 만나 진수지와는 끝난 것이 아니니 끼어들지 말라고 경고를 하는데 마침 김마리가 두 사람의 언쟁을 엿듣게 되었고 진수지가 잠적한 것과 채우리와 상관이 있는 거냐며 세 사람의 삼각관계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었습니다. 김마리는 한현성이 진수지를 잊지 못해 방황하는 것도 보기 싫고 한진태마저 병원장직을 내려놓겠다며 자신을 힘들게 하는 상황이라 두 사람 다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에 좌절하여 차라리 한현성이 진수지를 그만 잊고 새 출발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서 한현성에게 접근한 진나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것 같습니다. 한편 한진태는 이번에야말로 독한 마음을 품고 30년 동안 일해온 해들병원을 그만두고 싶다고 최선영에게 넋두리를 하는데 최선영은 늘 그랬듯이 자신의 모든 것이나 다름없는 병원장직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원장님의 마음속을 진지하게 들여다보라면서
한진태가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게 진심으로 조언을 해주는데 한진태는 항상 자신의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자신이 놓친 부분까지 세심하게 상황을 들여다보고 조언을 해주는 최선영이 누구보다도 편안하고 어린 시절 자신의 마음을 다독여주던 어머니 같은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두 사람이 항상 늦은 저녁에 마주하고 있는 것을 본 강우창은 한진태가 마당집을 찾아오는 것이 영 불편하기만 한데요. 이미 알아 유치원 선생님과 사귀고 있는 중이지만 자꾸 고민 상담을 빌미로 최선영을 찾는 한진태가 혹시 애들 병원을 그만두고 김마리와 이혼을 하려는 것이 최선영에게 딴 맘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의심이 되어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냥 유치원 선생님과 헤어져 버릴까 싶은 마음이 들지만 최선영이 진수경을 찾을 때까지만 참기로 하고 그때까지도 유치원 선생님에게 정을 못 붙이면 다시 최선영에게 자신이 진수경의 아버지가 되면 안 되겠냐 고백을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하지만 최선영이 소송을 한다 해도 진장수라는 친부가 있는데 최선영이 진수경과 한호적에 오르는 건 쉽지 않은 일일 텐데요. 최선영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모르는 진장수는 한현성이 제의한 해들재단 납품건을 거절하고 어렵게 비비롤 메뚜기 장사를 하다가 진도영의 아이디어로 너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1인 1미디어 세상에 투자금 없이도 시작할 수 있고 믿져야 본전이다라는 생각에 진장수 가족들은 비비롤 로고송을 구상하고 율동도 맞추는 등 활기가 솟아나고 있는 중인데요. 박복선은 새로운 곤드레 비비롤까지 만들어서 진장수의 길을 팍팍 살려줍니다. 진장수의 비비롤 너튜브를 채두리가 발견을 하고 맛있다고 댓글로 소문을 내주게 될 텐데요. 마당집 알아도 우연히 영상을 접하고 자기도 비비롤 먹어보고 싶다고 하고 강정수는 그것이 엄마가 해주는 김밥보다 더 맛있는 거냐며 최선영에게 만들어주라고 말하지만 최선영은 아라가 먹어보고 싶다고 하니 사서 주겠다고 말합니다. 진도영은 비비롤을 마당집으로 배달을 오게 되는데 마당집에서 일하고 있는 진수지와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진도영은 운하가 왜 여기 있어? 그럼 이제껏 여기서 살았던 거야? 하며 진수지를 반가워하지만 진수지는 정말 미안한데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아직은 부모님께 보이기 싫으니까 누나가 용기가 날 때까지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진도영은 당장이라도 진장수에게 진수지가 살고 있는 곳을 안다고 말하고 싶지만 진수지가 일단 잘 있는 것 같으니 누나의 부탁대로 기다려주기로 하고 진장수가 진수지를 떠올리고 걱정할 때마다 우리 누나가 변변찮은 나랑 같아요? 누나는 어디서든 꿋꿋하게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을 것이니 아버지는 걱정 붙들어 매시라고 위로를 합니다. 진수지 역시 진장수가 보낸 영상 메시지에 위로를 받고 집이 그리울 때면 비비롤 채널에 들어가 가족들의 모습을 종종 보는데요. 그와는 반대로 진나영은 자신이 한현성과 결혼을 하면 비비롤 너튜브 같은 건 안 해도 된다며 진장수가 보낸 영상을 삭제해버립니다. 구질구질하게 곤드레 비비롤이 뭐야?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엄마, 한현성은 진수지가 아니라 내 차지가 될 거니까 이 진나영만 믿어요. 하며 오늘은 어떤 방법으로 한현성을 유혹할까 궁리를 합니다. 한현성은 진수지에게 마당집 앞에서 화를 낸 거 미안하다고 말하며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진수지가 하자는 대로 하고 결혼을 섣불리 진행시키지 않겠다며 자신을 용서하고 마음을 돌려달라고 문자를 보내지만 진수지는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배가 선배 부모님이 좋아하지도 않은 나랑 결혼하는 것보다 부모님의 마음에 드는 좋은 여자랑 만나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한현성의 마음을 거절합니다. 한현성은 도무지 돌아서지 않는 진수지가 원망스러워 마음이 허탈해져서 마땅히 속을 털어놓을 사람이 생각이 나지 않아 진나영의 집을 찾아가 벨을 누를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한현성의 휴대폰에 위치 추적 어플을 깔아놓은 진나영은 한현성이 자신의 집 앞에 와 있는 것을 알았고 한현성과 같이 먹을 초밥을 사들고 뒤따라오고 있었는데 자신의 문 앞에 서 있는 한현성을 보고 일부러 놀라는 연기를 하고 방금 저 만나려고 벨을 누르려고 한 것 아니었냐며 물었고 한현성은 자신의 마음이 들킨 것 같아 어색하지만 같이 얘기를 나눌 친구가 필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당연히 진나영은 같이 초밥이나 먹자며 안 그래도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일부러 한현성 목까지 사서 갖다 주려던 참이었다면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했고 한현성은 진수지는 자꾸 자신을 밀어내는데 진나영은 언제든지 자신을 받아주는 모습에 위안을 느낍니다. 한현성은 누군가한테 받기만 하는 거 처음인 것 같다고
매일 이렇게 신세를 져서 미안하다고 말하자 진나영은 나도 그쪽한테 많이 받고 있어요. 707호랑 있으면 마음이 편하달까? 저도 실연의 아픔을 겪어봐서 그런지 707호님의 마음이 이해가 가고 남 같지 않고 친구 같다면서 한현성의 호의를 사게 됩니다. 한현성은 이 여자 뭐지? 정말 진수지 말대로 나에게 찾아온 새로운 인연인가 싶어 혼란스럽고 진수지를 포기하고 708호와 새로운 만남을 시작해야 할지 어서 빨리 마음 잡고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합니다. 진나영은 한현성의 마음을 보다 확실히 잡을 수 있는 방법은 한현성의 선택이라면 무엇이든지 오케이 하는 김마리를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여 김마리의 동선을 체크하며 만날 기회를 엿봅니다. 김마리는 요즘 아들과 남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이라 한진태를 다시 설득하기 위해 원장실을 찾아갔지만 이미 한진태는 자리에 없었고 직원으로부터 한진태가 요즘 마당집으로 간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 생각나 마당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마당집에 도착한 김마리는 한진태가 최선영과 다정히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한진태의 얼굴에서 전에 없이 평온한 미소를 보게 되어 충격에 빠집니다. 나한테는 그렇게 찬바람 쌩쌩 지나가는 사람이 저 여자가 뭐라고 웃음을 짓고 있는 한진태가 믿고 최선영이 매번 무슨 핑계로 한진태를 꼬여 불러냈나 싶어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요. 김마리는 집에 들어온 한진태에게 당신이 어디서 누굴 만나고 들어왔는지 모를 것 같냐고 따졌고 김마리의 말에 놀란 한진태는 당신 지금 날 미행이라도 했단 소리예요? 하며 놀라는데 김마리는 당신이 이혼하려는 이유가 고작 밥집 여자 하나 때문이었냐고 그런 여자 하나 때문에 30년간 이뤄놓은 걸 하루아침에 버릴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진태는 김마리에게 고작 그런 여자? 당신이 그런 말할 자격이나 있는 줄 알아? 그 여자는 한결같이 내 얘기를 아무 조건 없이 들어주고 위로해주던 여자야. 당신이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자 김마리는 아무 조건 없이? 결국 우리 가정을 파탄나게 만들고 당신을 마음에 품을 생각이 없었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한진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그 여자는 나랑 아무런 사이 아니고 그냥 친구일 뿐이요. 이상한 추리소설 쓰지 말고 이혼이나 빨리 해줘요. 라고 최선영에 대해 특별한 마음이 있어서 가는 것 아니라고 결백을 주장하는데 김마리는 한진태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나는 절대 당신과 이혼할 생각 없다고 말했어요. 당신의 말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절대 마당집으로 가지 말고 이혼할 생각은 접어요. 라며 한진태를 압박하였습니다. 김마리는 나날이 체력이 쇠약해져가고 모영수 과장에게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었지만 결국은 모든 일은 자신의 마음에 달린 것이라 생각하며 요가원을 다니며 안정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런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진나영은 김마리의 허점을 이용해 마음을 살 계획으로 김마리가 다니는 요가원을 찾아 자신도 정기권을 끊었습니다. 요가원에서 김마리는 복잡한 생각을 하다가 현기증을 느끼며 쓰러졌고 진나영은 김마리를 부축해 미리 준비해둔 차를 마시게 합니다. 김마리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아가씨 덕분에 제가 살았네요. 고마워요. 라고 말하자 진나영은 이거 저도 몸이 약해서 매일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는 차인데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에요. 하며 김마리에게 호감을 주게 됩니다. 한편 진장수는 열심히 진도영과 너튜브 채널을 운영했지만 사람들은 진장수가 딸 진수지를 비투로 내몬 아버지 아니냐며 어떻게 뻔뻔하게 얼굴 까고 너튜브 하냐며 악플을 달았는데요. 진도영은 진장수에게 아버지 우리 비비롤 망한 것 같다며 걱정을 하였고 팍복선 역시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스트레스를 받고 치통까지 겹쳐 비비롤을 못 만들고 몸져 눕는데요. 병원에서는 팍복선이 치통이 너무 심한 상태인데 왜 이제 모시고 왔냐며 계속 방치하면 충치균이 혈액 속으로 퍼져 치아 폐혈증이나 뇌경색, 뇌종양과 같은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진장수는 비비롤 너튜브도 망하고 어머니 치료비를 당장 구할 데도 없고 해서 결국은 한현성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한현성은 다시 진수지와 잘 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장수를 도와주기로 하지만 이번엔 김마리가 반대를 하며 나섰고 한현성은 자신이 그냥 밀어붙이겠다고 마음먹지만 이미 진나영의 몸속에는 한현성의 아기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한편 진수지의 방에서 찢어진 사진을 발견한 아라는 최선영에게 진수지가 부쩍 화난 것 같고 그 사진도 찢었다가 다시 붙인 것 같다고 말하여 그 사진을 궁금해하게 만들었는데요.
엄마랑 찍은 사진인가 보다 하며 우리 수경이도 날 무척 그리워했을 것이라며 소송 준비를 마무리하여 드디어 가정법원에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장윤자는 소송장이 날아온 것을 먼저 보고 가족들에게 비밀로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최선영이 찾아올까봐 전전긍긍하는데요. 아무리 기다려도 법원에서 이렇다 할 연락이 없자 최선영은 법원을 찾아가 진행 상황을 물었고 최선영은 진장수의 집을 알아내어 직접 찾아갔지만 장윤자는 자꾸만 집 근처를 배회하는 최선영을 단번에 알아차려 최선영을 붙잡고 단판을 짓기로 합니다. 최선영은 왜 자신을 속이고 이사를 가버렸냐며 화를 내며 수경이는 어떻게 되었냐며 물었고 장윤자는 이제 와서 다 큰딸을 찾아서 뭐하냐며 그리고 수경이는 되바라져서 옛날에 집을 나갔고 지금은 어디 사는지 연락도 안 된다며 나도 이제나 저제나 수경이도 내 딸인데 다시 집에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 말에 최선영은 이제 겨우 수경이 얼굴이나마 볼 줄 알았는데 이게 웬 날벼락이냐며 그때 그냥 수경이를 나한테 보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겠냐며 장윤자를 붙들고 통곡을 합니다. 장윤자는 최선영에게 앞으로 찾아오지 말고 소송도 취소하라고 하며 집으로 돌아오면 만나게 해줄 테니까 죄 없는 애들을 법정에 세우면서까지 다투지 말자고 합니다. 모르는 집에 입양된 것도 아니고 버젓이지 아빠 밑에서 등록된 애를 왜 호적에서 파지 못해 안달이냐며 수경이의 장래를 생각하라며 결혼할 때 아빠가 있는 집이 낫나 없는 집이 낫나 하며 최선영의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한편 한진태는 김마리와 다툰 후 더는 미련이 없다면서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굳히는데요. 한진태는 김마리와 이혼을 하면 최선영에게 청혼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한진태는 젊었을 때부터 최선영을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김마리의 아버지는 해들 병원을 이끌어갈 제목으로 한진태를 마음에 두어 김마리와 결혼을 시켰고 한진태는 해들재단의 사위가 되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마음에 품고 있던 최선영에게 고백을 하지 못했는데요. 그저 멀리서만 바라보며 자신의 첫사랑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낙하사고를 당한 최선영이 병원에 실려왔을 때도 단번에 알아보고 모든 수술비와 치료비, 재활비를 대신 부담하여 최선영을 살렸지만 사고가 심하고 3개월 후에나 깨어난 최선영은 쉽사리 한진태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저 자신의 생명의 은인으로만 알고 지낸 것이었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면 상담을 핑계로 마당집에 찾아와 최선영과 마주 앉아 이런저런 사는 얘기를 나누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던 한진태는 최선영에게 뒤늦게야 고백을 하게 되고 장윤자에게서 수경이가 결혼할 때 아빠가 없는 게 도움이 되겠냐는 말을 들은 최선영은 결국 한진태에게 이혼을 하고 오면 마음을 받아주겠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